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서 사무소의 장만희 개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강의 내용 중에 일부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F299 비자 관련해서는 2020년 1월 2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야 그 연장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비자 변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지침상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연장에 관련돼서 솔직히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페이스북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다른 쪽에 실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연장할 때 그 어려움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전에도 저도 1345뿐만 아니고 정책본부에 질의를 했어서 이제 강의를 했던 게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실제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오늘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해 주시고, 오늘 자료를 우선은 확인을 해 보시면 또 도움이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들은 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들, 이전에 제가 확인했던 사항들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F299 기타 장기 비자인 경우에 그 GNI 1배 소득 아니면 1.5배 소득,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 자신도 이제 이 부분들 준비하면서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누락했던 부분들, 이제 오늘 마무리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299 지침은 솔직히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변경이 됐고,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이제 1월 2일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때 F299뿐만 아니고 F7에 대해서 변경 시 이제 배우자의 비자인 F271에 대한 규정이 또 구체화 됐었고, 그 다음에 연장 시의 조건,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좀 추가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1월 2일 때 그 변경된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오늘은 F299 비자 연장, 오늘 변경 시에는 기본적인 요건들은 동일합니다만,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소득 주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F299 비자 변경을 할 때 이제 배우자가 F1 비자이거든요. 근데 F299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소득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증명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 이렇게 돼야 설명이 맞는 겁니다. 이제 원래 F299 비자 연장할 때는, 기전에는 F299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의 연간 소득을 산정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1월 2일 이전에는 F299 비자에 대해서 연장 조건에 소득의 어떤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선 출입국에 따라서 뭐 일을 하고 있니 아니면 계속 하고 있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르게 적용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1월 2일부터 작년이죠부터는 이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해석의 차이, 그리고 또 그 적용에 대한 차이들이 어느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F299 비자의 그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이제 말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F299 비자를 뭐 연장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에 대한 소득 주체가
이제 두 가지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 및 배우자 및 자녀, 성인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F2 비자 이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이제 한정해 가지고 실제로 그 F299 비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주체와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자녀 또는 부모까지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별로 이제 소득을 합산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득 발생 시기는 이제 신청일이 속하는 이전 연도,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을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소득. 기간 계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 일하는 기간이 짧더라도 1년 단위를 끊어서 이제 계산한다는 점. 가족의 경우에도 신청 연도 이전 1년 기간 중 신청인과 실제로 동거한 기간에 대한 소득만 합산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청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 지금 2019년도의 GNI는 이제 3,740만 원 정도 됩니다. 2020년도는 3월에 발표 예정인데요. 실제로 3,740만 원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 소득이 줄었다는 점. 두 번째는 원화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GNI는 달러로 발표되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실제로 이제 원화의 그 실제로 GNI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신청하는 시점이 3월달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년도 국민 총소득 이를 발표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19년도 GNI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이제 2020년도 GNI가 발표가 되면 2020년도 GNI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득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인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 신청인의 가족, 여기는 신청인과 가족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신청인의 가족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논란이 좀 요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신청인과 가족, 이게 두 개로 나눠 있잖아요. 이게 1번하고 2번. 두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신청인입니다. 신청인. 근데 이 부분으로 보면 또는 신청인의 가족 되면 신청인은 포함이 안 되는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뺀 가족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맞다는 거, 이 부분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인과 가족, 이게 맞습니다. 의가 아니고요. 신청인은 항상 포함됩니다. 예, 무조건 포함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각각 모두 충족인데요. 각각이라는 거는 신청인의 여건과 신청인과 가족의 여건이 둘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인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345뿐만 아니고 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참 오래 돌아와서 이렇게 설명을 또 다시 하게 되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F299 비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경 시하고 연장 시에 지침상 나와 있는 내용들이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먼저 그거를 확인하기 전에
소득의 연간 소득 주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신청인과 가족, 이게 두 개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 이제는 제가 이제 신청인 조건 따로, 가족이 있는 경우 따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청인 F299 비자를 이제 변경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제 배우자 또는 이제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인이 싱글이더라도 반드시 국민총소득, GNI 한 배 소득 이상은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든 없든, 아니면 한국에 가족이 없든 있든, 아니면 가족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또는 한국으로 와 있는 가족이 소득이 있든 없든 무조건 F299 비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비자군들은 GNI 한 배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본인이 혼자인 경우에는 GNI 한 배 소득을 증명을 하게 되면 모든 조건은 다 맞춰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신청인 혼자 GNI 한 배 소득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신청인하고 신청인의 배우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소득을 할 수 있다, 소득을 낼 수 있는 자격 또는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소득을 합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합산하면 GNI 한 배가 넘는다.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신청인이 최소 요건을 맞춰야 된다. 최소 요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8,720원이잖아요. 8,720원에 한 달에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12달은 2,200만 원 정도는 1년에 벌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다만 이 세븐 비자 중에서 근무처나 근무처 추가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되는 E72 판매사무원, E72 주방장 및 조리사, E71의 디자이너, E72의 호텔 접수 사무원, E72의 의료 코디네이터, E73의 해상 양식 기술자, 조선 용접기능공, E74 숙련 인력 점수제 비자인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되냐면, 가족이 합산해서 GNI 한 배 소득이 되더라도 개별이 이 경우에는 GNI 일반 소득의 18배, 그러니까 18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8,720원 곱하기 209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배가 되면 3,280만 원 정도 됩니다. 3,280만 원 정도. E74 비자에서 F299 비자를 변경하려면 GNI 최저 본인이 버는 금액이 3,28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합산한 그 소득이 GNI 1.5배여야 된다는 거죠. E74 비자는 배우자하고 소득이 합해서 GNI 1.5배면은 이제 솔직히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600만 원 넘지 못하면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원칙적으로 소득이 가장 중요해요. 소득이요. 나머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자산 요건 뭐 3천만 원 맞추는 것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되 본인의 자산을 합산하되 본인의 자산이 뭐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세이빙하면 할 수 있지만 연간 소득이 가장 헷갈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F299 비자를 신청할 본인이 한국에 혼자 있든,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해외에 있든, 아니면 초청해서 배우자가 한국에 있든,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일을 하건 안 하건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는 GNI 한 배 소득입니다.
이 GNI 한 배 소득은 뭐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할 수 있고요.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 F299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급의 12배, 그러니까 2,200만 원 정도 소득은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다만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근무처를 추가할 수 있는 이 비자들 중에서 E74 비자가 일반적으로 많거든요. E74 비자가 F299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 본인 혼자 있어도 똑같습니다. 소득이 1.5배, GNI 1.5배니까 5,6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혼자 한국에 생활하든 아니면 본인이 배우자하고 같이 돈을 벌든 5,600만 원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F299 비자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 정도까지만 알고 연장에 대한 조건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연장의 조건은 이미 이거는 다른 비자에서 F299 가는 거고, 이건 이미 F299 비자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하고 같이 돈을 벌든 아니면은 본인이 혼자 돈을 벌든 아니면 본인이 싱글이든 아니면 결혼을 했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는 GNI 한 배 이상의 소득, 부부 합산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부 합산한 경우에는 최소한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의 12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2,200 이상, 만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일을 해라. 그래야 연장이 된다. 그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제 이해 가셨죠? 네.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면 E74 비자에서 F299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E2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연장 같은 경우는 F299 비자를 그냥 연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E74는 부부, 한국에 같이 동거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부부 소득을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E74 비자 근로자가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E9 근로자고 부부 관계면 합산이 가능하고요. 다만 E74에서 F299 비자 할 때 소득은 GNI 1.5배, 그러니까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들이 있어요. 그건 앞 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자를 변경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이 GNI 1.5배 이상이 돼야 되고, 본인 소득, 부부가 합산해서 합산 소득이 이 정도 돼야 되고요. 아니면 본인 자체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소득은 그 최저임금의 18배, 일반적으로 한 3,2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본인이 이 정도 이상을 증명해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이 GNI 1.5배 5,600만 원 이상을 증명해야 된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어떤 조건이냐면, 부부 합산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GNI 한 배가 넘으면 되고요. 본인이 GNI 한 배 넘으면 상관없고요. 다만 부부가 합산했을 때 F299를 신청하는 본인은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의 소득을 보이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12배는 8,720원 곱하기 하게 되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소득을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연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 그 부분 전혀 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부 합산 GNI 한 배 이상이 이어야 되고, 소득이 만약에 부부가 합산한 경우는 본인은 기본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2배인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이제 명확히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펜으로 좀 할까요? 정말 헷갈리죠? 아마 이거 봐도 헷갈릴 거예요. 자, 우선은 원칙적으로 F299 비자를 신청하는 대상은 무조건 부부 합산 소득이든 본인 소득 혼자건 GNI 한 배 소득은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합산한다는 얘기는 세대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든지 허가 등등, 아니면 다른 비자를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부부가 합산해도 되고요. 만약에 부부가 한국에 없다 해도 무조건 이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한 경우에는 이제 F299 비자를 신청한 본인은 최저임금의 12배 2,200만 원의 전혀적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해상 양식 기술자라든가, 그다음 영접 기능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제 사무직 중에서도 또 그다음에 디자이너 같은 그런 근무처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중에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게 E74가 있는데, 이 E74에서 F299 비자 할 때 소득 증명은 이제 부부가 합산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74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다 E74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부부가 합산을 소득을 해서 이제 GNI 1.5배, 5,600만 원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거의 쉽지 않죠.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 배우자를 초청해서 F3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소득받기 정말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부부가 합산하든 하지 않든 GNI 1.5배 이상이어야 되고, 부부가 소득을 합산해서 GNI 1.5배인 경우에는 이제 E74나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인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본인의 최저임금의 18배인 3,280만 원의 소득은 증명을 해야 된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비자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F299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한 가지만 맞추면 됩니다. GNI 한 배 이상, 부부 합산이든 본인 혼자건 GNI 한 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되고,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최저 임금의 12배인 2,2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질문 사항들은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Friday Night 컨설팅이 있습니다. Q&A 타임이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녹화를 하면서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녹화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겪었네요. 오늘 올려드린 이 강의가 아마 F299 비자를 가지고 연장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F299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궁금한 사항들 Friday Night Q&A 타임 때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